그런데 갔더니 판정검사 의사가 당신은 현역이에요. 나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이거 이신청서에 한 장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해서 그냥 한 장 내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백전백패의 가능성이 높죠. 이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의가 있을 때에 승복하기가 어려울 때 이신청을 하는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가 되면은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서 모두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 처분을 이제 받는데 이걸 병역 판정이라고 합니다. 이 병역 판정 검사에서 1급, 2급, 3급, 4, 5, 6 그리고 7급까지 신체 등급이 부여가 되죠. 대한민국 남성이 받게 되는 이 병역 판정 검사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죠. 어떤 급수를 받고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좌우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는 사실은 19살에 받으니까 잘 모르고 이래 받는 분들이 태반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좀 머리를 준비를 해갔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데 자기가 내 몸에 어디가 이상한데 현역으로 나오고, 또는 자기는 현역으로 가고 싶은데 당신은 사회복무요원이에요 또는 전시근로역이에요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정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을 때 절차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에 인대 파열이 있었는데 재건술도 했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판정검사 의사가 당신은 현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요. 나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이걸 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현역으로 과연 복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현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군사 훈련 받다가 각해전투 하다가 포복하다가 이제 그게 악화가 돼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건강한 몸으로 판정을 받아서 군에 가서 복무를 하는 것이 가장 떳떳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내 몸의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군에 가야 한다면 조금 필요를 하고 연기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급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이신청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이신청은 판정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1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흘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게 열흘 이내 준비를 하려면은 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대 재건술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무릎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현역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신청서를 내고, 내가 무릎이 불안정해요. 10mm 이상 동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관절염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강직 현상이 생겨서 이게 잘 굽혀지지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걸 설명을 해야 이제 이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 설명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조목조목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 차트가 필요합니다. 진료 기록부를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자, 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진단은 이렇고요. 수술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후유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 판정 기준에 보면 4급은 어떻고 5급은 어떻는데 나는 여기 4급에 해당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도 다시 보고 그러네요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1년에 한 20만 명 이상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판정 검사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정 검사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잘 보시지만, 그래서 강구하거나 혹시 놓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이신청을 하는 건데, 그런 설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 차트, 진단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구비하고 또 하나하나 잘 지적을 해서 내 사례는 이런 상태인데 아마도 간과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신청서에 한 장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해서 그냥 한 장 내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백전백패의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서 한 장을 쓰고 내가 왜 이의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료를 첨부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번복이 되죠. 대개는 중앙병력판정검사소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기관에 보내줘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습니다. 이 대구에서 받는 중앙병력판정검사소의 재검 단계에서도 이제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병무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병력판정검사소에다가 이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걸러졌는데 한번 봤는데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이 맞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잘못 판정이 된 것 같으네요. 번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기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서 이 병력 119 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불복의 논리, 불복의 이유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려서 성공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력 119 센터의 플랫폼을 방문하시면 병역 판정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항목을 이용하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포기하고 바로 군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 그냥 지내다가 가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열흘 이내에 이의 신청을 못했어요. 또는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의 상태가 너무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랬을 때는 병무청에다가 처분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런 의미의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 처분 변경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고 설득력있는 논리가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느냐. 첫 번째로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세종시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가 행정심판제도인데 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불복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행정심판이라는 키워드로 접속을 해보시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열려요. 거기에 접속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보다 전문적인 도움은 저희들 병력 119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 모든 불복 절차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병력 판정 이의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이 내용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 맞군요. 그러면 이제 판결로 기존에 있던 병력 처분은 취소하세요. 그리고 새로 하세요. 이런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번복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병력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하는 방법은 병력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병력 처분 변경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라는 판사님으로부터 판단받는 불복제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젊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 서비스가 인터넷에 이렇게 제공되는 플랫폼도 거의 없고요. 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력 119 센터에서 인터넷에서 쉽게 설명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병력 처분 이의 신청, 병력 처분 변경 신청, 그리고 행정 소송 이런 상품들이 거기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장벽을 좀 없애려고 가격을 아주 다운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병역 119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